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혹독하고도 긴 겨울을 지나면 더없이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지는 아일랜드는 세계적 대문호의 나라기도 합니다. 제임스 조이스와 사무엘 베게트, 예이츠와 오스카 와일드에 뒤이은 윌리엄 트레버, 그리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클레이 키건이 있습니다. 섬세하면서도 간결한 문장으로 이야기의 핵심에 다다르는 클레이 키건은 애정없는 부모로부터 낯선 친척 집에 맡겨진 아이 이야기를 다룬 맡겨진 소녀로 독자들의 마음을 훔친 데 이어 아일랜드의 아픈 역사를 짚어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편소설 분량에 가까운 이 소설 커버에 쓰인 수월한 침묵과 자멸적 용기의 갈림길이라는 문구는 이야기의 전곡을 겨눕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높은 실업률과 빈곤으로 힘겨웠던 1985년 아일랜드의 어느 소도시를 배경으로 하여 막달레나 세탁소를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가톨릭 중심의 보수적 사회인 아일랜드는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했습니다. 1995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비로소 이혼이 가능해진 이 극보수의 나라에서 미혼모나 매춘, 성폭력 등 성윤리에 어긋는 여성들은 가장 열악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부모 혹은 여러 경로로 육신의 죄를 씻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어린 여성들은 구제와 구원의 이름으로 감옥과 다름없는 수녀원에 감금되어 무보수와 무휴일의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주인공 펄롱은 미혼모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그들 모자를 거두어준 미시즈 윌슨의 보호 아래 무탈하게 성장해 부자는 아니어도 석탄을 팔아 아내와 5달 건사는 어렵지 않은 건실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최대 고객인 수녀원에 석탄 배달하러 갔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지옥과 같은 생활을 견뎌내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보게 되면서 삶의 어떤 부분이 건드려집니다. 아이를 빼앗기고 저주로 블라우스가 얼룩진 아이의 구원 요청을 외면한 채 크리스마스 미사를 드리러 가는 펄롱은 이제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수녀가 달라는 대로 영수증을 써주고 정신없이 그곳을 나온 펄롱은 바닥을 긴 채 마루에 윤을 내던 아이들과 깨진 유리 조각이 박혀있는 수도원의 높은 담벼락을 머릿속에서 지워낼 수 없었습니다. 미시즈 윌슨이 아니었다면 그의 어머니 역시 수녀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미시즈 윌슨과 어머니, 그리고 자벽부이자 후에 밝혀지는 자신의 아버지인 네드의 사랑 속에 자기 역시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란 펄롱은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사소한 것들이 운에 따라 결정되는 그 부당함에 몸서리칩니다. 그와 달리 아내 아이리는 걔들은 우리 애들이 아니라면서 수녀원 아이들과 선을 긋습니다. 부모가 멋대로 풀어놨다가 팔자를 망친 아이들과 우리 딸들은 다르다라면서 항변하는 그녀 모습을 보면 성적 방종이라는 낙인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체감하게 됩니다. 펄롱의 갈등을 감지한 이웃 역시 수녀원과 충돌해서 좋을 게 없다고 말합니다. 딸들이 다니고 있는 세인트 마거릿 학교와 수녀원은 담장 하나 사이이고 교단은 달라도 다 한 통 속이라는 그녀의 충고는 절대 권력을 지닌 수도원과 척을 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일은 수월합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수녀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 않았을 터지만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살아갔습니다. 도덕적 올바름을 위해 권력 집단과 맞서는 일에 어리석음을 알기 때문이죠. 많은 식솔의 펄롱 역시 눈 한번 질끈 감고 싶은 유혹이 거셌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그럴듯한 사랑이나 구원, 이상 따위가 아닌 권력과 돈이며 종교단체라 해서 다를 것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가톨릭 세상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펄롱이 수녀의 눈밖에 날 짓을 한다는 것은 자멸 행위입니다. 하지만 펄롱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로 괴로워하기보다 기꺼이 자멸적 용기를 택합니다. 수녀원의 석탄광 문을 열고 아이를 빼앗긴 채 감금당해 있는 맨발의 소녀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는 그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그에게 천금 같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또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지 자신 없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에도 옳다고 믿는 일에 발을 내디딘 용기는 그가 받았던 그토록 사소한 것들로부터 비롯했습니다. 미시즈 윌슨이 날마다 어린 그에게 보여준 친절과 격려, 그리고 굳이 말과 행동이 아니어도 비어져 나오는 그 사소한 것들이 지금의 펄롱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지금의 세라는 먼 옛날 그의 어머니였을 터이기에 이번에 펄롱이 손을 내밀 차례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예정되지만 폴롱은 평생 지고 살아야 할 일을 면했다는 점에서 최악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어떻게든 해나가리라 진심으로 믿습니다. 소설 배경인 막달레나 세탁소는 1922년 가톨릭 교회에서 매춘 여성이나 미혼모 등에게 참회와 갱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구제시설입니다. 이곳에 감금되어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여아 대부분이 친부모 손에 의해 들어왔다는 사실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에서 혼외 성관계는 철저히 단속됐고 미혼모는 타락한 여자와 동의어였습니다. 1996년 9월 막달레나 세탁소가 문을 닫기까지 무려 74년 동안 아일랜드 정부의 협조하에 많은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당했지만 오늘날까지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조차 없다는 사실은 인권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침묵이 안락한 삶을 보장할 때 정의 편에 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 역시 관성을 따르기 마련이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네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 아등대며 살아갑니다. 가족에게는 이기적 행동이 될 것을 알았지만 인간다움에 눈을 감지 않기로 한 펄롱은 비범한 삶을 선택한 평범한 사람이 맞습니다. 보통의 우리들은 약자 편에 마음을 두어도 수월한 침묵을 택하기 마련이고 권력자는 그 침묵을 이용합니다. 서로 돕지 않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펄롱의 생각은 그래서 독자를 찌릅니다. 펄롱이 세라를 데리고 나오는 그 쉬운 일은 절대적 무게를 지닌 행위입니다. 삶의 외통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